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중요하게 나왔던 내용이고요. 자, 일단은 1, 2, 3, 4단계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름이 쓰여 있고요. 그리고 특징이 이미 이 한 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정리는 이미 다 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하고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해 가면서요. 자, 우선 첫 번째 1단계는 고위정책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지금 요 위에가 높은 지표, 이쪽으로 갈수록 뭔가 낮다라는 건데 거기에 지표로 나와 있는 것이 출생률과 사망률이 되겠습니다. 자, 출생률은 일단은 태어나는 것하고 관련돼 있죠. 사망률은 죽는 것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요거는 인구 1000명당 몇 명이 태어나냐 그리고 몇 명이 죽느냐를 나타낸 건데요. 어쨌든 여기서 수치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은 아니고 높다, 낮다 정도로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요. 출생률과 사망률이 모두 지금 높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출생률은 여기 보면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파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어주실까요? 자, 출생률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사망률은요. 자, 다른 색깔로 이렇게 그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단계에서는요. 어쨌든 많이 태어나고 또 많이 죽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다산, 다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많이 출산하고 많이 죽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왜 이렇게 되느냐? 일단은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뭐 여성들이 뭐 애들을 적게 낳고 이럴 만한 이유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들을 일단은 풍족하게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자식들이 어떤 농경 사회에서는 또 노동력을 제공하기도 하고, 자, 뭐 다산 이런 것들이 좀 풍요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자, 다사. 그럼 왜 많이 죽게 되느냐? 아무래도 이때 당시만 해도 의학 기술이 좀 덜 발달됐고 해서 자,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또 많이 죽기도 했고 또 생활 수준도 낮았기 때문에 또 살아가다가 또 많이 죽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둘 다 매우 높은 상태이고요. 이것을 인구로 봤을 때는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실 살짝의 이런 요동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유지되는 단계죠. 그래서 이거를 자, 둘 다 높은 곳에서 있고 그 다음에 인구로 봤을 때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이거를 고위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구가 크게 불어나지 않고 전체적으로 많이 낳지만 많이 죽는 단계. 이게 바로 1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단계는 여전히 출생률은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뭔가 사망률 감소하고 관련된 이유가 있겠죠? 자, 사망률은 왜 감소하게 됐습니까? 요거는 바로 의학 기술의 발달, 그 다음에 생활 수준 향상, 우리가 앞서 정리했던 이 내용. 자, 결국은 이것들 때문에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 옛날에는 둘 다 서로 비슷했기 때문에 인구가 크게 불어나지 않았는데 자, 태어나기는 여전히 많이 태어나고 있는데 죽는 게 현저하게 적게 죽으니까 결국은 이만큼이 다 늘어나는 그 사람들 수에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팽창은 굉장히 팽창하는데 뒤에도 팽창하는 게 있고 앞에도 팽창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초기 팽창기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초기 팽창. 자, 이 초기 팽창은 우리가 앞서 이 네 글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여전히 많이 낳고 있지만 죽는 것은 적게 죽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산, 죽는 것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감사,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제 3단계 쪽으로 가면요. 자, 출생률이 빠르게 떨어지고요. 사망률은 이미 낮아진 상태입니다. 사망률 낮은 건 우리 이 앞에서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출생률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낮아지느냐를 봤더니 일단은 자, 요때쯤부터 해서 여성이 사회로 많이 진출하더라라는 겁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그 다음에 뭐 농사 짓고 이런 게 다였었는데 이제는 여성들도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일을 가지게 되면서 확실히 아이들을 적게 낳게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가치관도 점차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결혼 빨리 해서 뭐해? 옛날에는 열 몇 살이면 다 갔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30살이 넘어도 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출생률이 빠르게 떨어지게 되고요.
자, 사망률도 이미 낮은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또 이만큼은 또 자, 다 인구가 증가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사람 숫자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인구가 이 시기에도 역시나 계속 팽창하긴 하는데 후기에 팽창하는 단계다. 그래서 이거를 후기 팽창기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4단계로 오시게 되면요. 자, 어떻게 됐냐면 이미 출생률도 낮아졌고요. 그리고 사망률도 낮아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요런 단계가 되면 아무래도 또 인구가 많이 크게 변하지 않고 그 상태로 머물러 있겠죠. 근데 이미 인구는 많이 늘어난 상태에서 머물러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출생률이나 사망률이나 둘 다 낮은 상태에서 인구가 머물러 있는 단계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저위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네 글자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면요. 여기 3단계에서는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출산이 감소되는 거니까요. 감산 그리고 적게 죽는다라는 거니까요. 소사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요. 적게 낳고 적게 죽는다라는 거니까요. 소산, 소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글자짜리도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사망률이 왜 떨어지게 되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출생률이 왜 떨어지게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단계로 점차적으로 인구가 변해가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1단계부터 어떤 국가에 대입시킬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1단계 같으면 많이 낳고 많이 죽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아직까지 산업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전형적인 농사 중심의 이런 사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저개발 국가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개발국. 그 다음에 2단계하고 3단계로 가면요. 일단은 사람들이 굉장히 빨리빨리 불어나게 되고요. 그렇죠?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이런 시기니까 이런 거는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변해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위 정체기로 오게 되면요. 적게 낳고 적게 죽는 선진국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걸 우리나라로 굳이 대입을 해보자면요. 이때는 산업화가 일어나지 않은 조선시대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때가 이제 우리나라 한창 해방 이후로 급격히 사회가 변하고 빨리빨리 성장을 해 나갈 때 이때라고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사실 2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사회가 변화해 가면서 인구도 이런 식으로 변화해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멜서스의 인구 변천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4단계가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겠고요.